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어제 무섭게 좀 시장에 빠졌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좋은 흐름으로 현재는 이어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조금 안심하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 마감에 지수가 최저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기관 쪽에 있어서의 로스컷 물량,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의 반대 매매가 일정 부분 좀 나온 것 같고, 오늘 시초가에서도 일단 영향을 좀 받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일단 낙폭과대로 좀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낙폭과대로 좀 빠져나가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1차적으로는 11선을 좀 놓고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은 싸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0.8배대 초반까지도 일단 내려왔고요. 과거에 이 서브프라임 때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PBR 0.81배 수준까지 빠졌는데, 아마 지금 PBR이 한 0.83배일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PER이 여전히 좀 높아요. 지금 이제 12배, 거래소 기준으로 12배 수준에서 11배대까지 빠져 있는데 기업들의 이익치가 계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12개월 예상 EPS가 일단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가뜩이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의 이 한국 기업들의 EPS 조정치가 가장 큰 폭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빨간불 켜내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주식 잔소리에 함께 하시면서 시황 리딩, 시황 분석 얻어가시면 좋을 텐데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민 상담 시간도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상담 방법, 전화 상담 방법 있습니다. 문자는요,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오후장에서도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잔소리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보면요, 돋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멘토님의 잔소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뜨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장 특징주와 특징 섹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7월 30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콜마비&H입니다. 콜마비&H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28%, 당기 순이익 역시 44%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오늘 14.73% 오르며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요, 한진입니다. 한진 역시 어제 장 종료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1.9% 증가한 217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현재 3% 넘게 4% 가깝게 오르며 3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요, TBH 글로벌입니다. 자, TBH 글로벌이 일본 불매운동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TBH 글로벌 현재 상한가 도달하며 3,2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엘컴텍 보겠습니다. 엘컴텍도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현재 10% 넘게 오르며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인콘입니다. 인콘이 어제 최대 주주인 H&S니 골드퍼시픽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강세 보이면서 현재 10% 가깝게 9.46% 오르며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 섹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 앞두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굉장히 잘 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1위에서 5위권에서는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한번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 센터는요,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입니다. 자, 일본과의 이 관계가 한일 무역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불매운동 관련주들 다시 한번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진로 관련한 하이토홀딩스가 굉장히 잘 갔는데 오늘은 또 모나미가 20.30% 오르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 섹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의류 제품 불매 운동에 관해서 국내 섬유일복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특징주에 나왔던 TBH 글로벌 역시 이런 섬유일복 관련이었었는데요. 원풍물산, 지앤코, 웰크로 모두 잘 가는 모습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 섹터는요,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오랜만에 전자결제 관련주 상승세 보이는 모습인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7%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 다날 모두 2%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특징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섭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제는 2,000선까지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외국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안심하고 지켜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 빨간불 지켜낼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일단 시장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들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양시장 모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 6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의 기관 투자자들께서는 오늘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지수 방어 역할을 해줘야 될 연기금도 매도 나왔다라는 거 참 돈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수급적으로는 거래소 시장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매도에 대한 부분들보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외국인 쪽에서 다행히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이한 부분들은 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 다 매수했어요. 집계로 보면 다 매수했는데 기타 법인 쪽에서 28억 매도가 좀 나왔었고 결국은 수급에 대한 부재가 가장 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상당히 좀 강하게 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 690억대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시초가부터 영향을 좀 받았었어요. 반대 매매 물량이 시초가부터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영향에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로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로 이미 빠져 있어요. 낙폭 과대로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은 약 한 650포인트대까지는 일단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의 매도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도 좀 많이 빠졌었죠. 2% 가까이 좀 빠졌다가 1.78%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로 좀 출발을 해온 상황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힘겹다. 그럼 결국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2000에서 뭐 크게는 2200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작년 10월 달에 형성돼 있었던 617포인트대를 간당간당 지지를 해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이게 진바닥이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추이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부터 뭐 8월 1일 날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 싸움은 조금 밀어두시고 경제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빠지는 이유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법인세이나 찔끔 뭐 인하해준다? 뭐 소재 쪽에 대한 부분들, 뭐 R&D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감면 혜택을 준다?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업들이 다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 그걸 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길 바라고 있죠.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코스닥 망가지면 아마 소득 주도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왜?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도 소폭이라도 은행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으로 조금 수익을 안겨보자,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참하게 지수를 빼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주머니는 더 작아지겠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럼 결국은 뭐냐? 증시 활성화 대책이라도 좀 내놔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야 이 시장 살아가죠. 그죠? 소득주도 좋은데 기업들 규제 그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증시 활성화 대책도 좀 내놓으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좀 더 강하게 흐름들이 좀 나오고 바닥을 치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정부 쪽에서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기업들 투자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규제로만 막지는 말아주시고 그다음에 활성화 대책도 좀 내놓으면서 뭔가 좀 희망을 갖는 뭐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시장은 일단은 반등이에요. 반등인데 반등 타이밍을 조금 더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환율이에요. 환율을 봐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자리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넘어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이거 넘어가게 되면 안 좋아요. 수급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환율은 일단은 뭐 1185원짜리 때 이 자리 때 다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밀려 내려오는지 그 부분들 좀 필히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뭐 외국인 쪽에서 그래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기관 쪽도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에 좀 동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면 참 좋을 텐데요. 일단은 현재 국내 증시, 다른 세계 증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못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요.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일단 하향 조정이 됐고 미중 무역 분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무역 분쟁까지 터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은 일단 완전 타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건 한일 무역 분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이 수출 규제가 장기화됐을 때에는 계속해서 만약에 떨어져서 코스피가 2,000선까지도 갈 수 있다, 혹은 2,000선을 내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물론 또 의미가 없다고 하실 거죠? 의미가 있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와서 뭐 1,000 간다, 1,200 간다는 그 방송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2,000 자릿대를 이탈을 하거나 그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왜? 올해 초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 1984포인트예요. 그러면 좀 전에도 전략을 얘기했다시피 박스권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2,000포인트도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여기서 깨서 얼마만큼 더 빠지냐, 이 부분들은 빠른 시간에 회복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 자리대예요. 물론 PBR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PBR은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PER 지수 지표 자체가 높아요. PER이 지금 11배 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이때의 PER이랑 지금의 PER이랑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기업의 이익치가, 실적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소가 되고 있고, 계속 EPS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 언제쯤 돌아설까,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돌아서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언제 돌아서고 언제 바닥을 칠 거냐라는 게 가장 관심사란 말이죠. 근데 이미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3분기 말, 4분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지수도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3분기 정도면 이제 9월달 7, 8, 9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9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부분들 많이들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 뭐 이런 지표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2,000포인트 상징적인 뭐 의미다라고 해서 2,000포인트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000이 뭔데 그 2,000포인트 지지를 하냐 뭐하냐 그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이 3개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000포인트의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다만 밀려 내려오게 되면 2,000포인트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회복 속도는 빠를 것이고, 당분간은 이 박스권역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만약에 2,000포인트가 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현금을 만들 거냐, 그 부분들이 아마 고민이 되실 거란 말이죠. 일단은 지금 버티셔야죠. 이미 뭐 현금을 안 만들었다라면 버텨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2,000포인트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00포인트 밀려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어제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위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빼고는 모두 떨어져 내렸는데요. 오늘은 3종목을 빼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는 3% 넘게 빠졌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1.30%, SK하이닉스도 거의 3% 가깝게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나씩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방금 얘기하신 대로 반도체 투톱 종목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이 상승세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인지, 어제 빠진 데 대한 반등인지, 아니면은 반도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과 앞으로의 실적이나 전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영향이 끼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향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코스피의 PER이 11배대 후반이에요. IT 업종의 지금 현재 PER이 8배대입니다. 그럼 싸요. 일단은 싸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돌아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솔솔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본에 있어서의 이 무역 제재, 이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소진이 좀 재고에 대한 소진이 좀 빨라질 것이다. 빨라지게 된다라면 다시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바닥을 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마이크론 감산 들어갔고 SK 하이닉스도 일단은 감산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내일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삼성전자도 감산을 할 것이냐. 일단은 감산 계획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감산을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 소진의 폭은 좀 빨라지겠죠. 그렇지만 이것저것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는 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업황에 대한 바닥 권역의 탈피, 이 부분들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해서 일단 저점, 최근에 5월달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으로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전고점 자리대의 저항이에요. 전고점 자리대의 저항인데 이걸 넘어서려면 뭔가 이 호재거리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재거리가 좀 나와줘야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것 같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 자리대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이거는 뭔가 정부 쪽에서 뭔가 코멘트를 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못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뭔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봐도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바닥 권역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인데 글쎄요.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유지해 주는 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어제 잠깐 매도가 나왔다가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IT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걸 투톱으로 놓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혹은 밀려 내려왔을 때 방어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은 계속적으로, 두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외국인들이 최근 코스피에서 10거래일 동안 이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1조 2,989억 원어치 순매수를 한 업종들입니다. 이 반도체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한번 쭉 챙겨가 보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특징 섹터 또 하나 알아볼게요. 요즘에 저희가 불매운동 관련해서 초반에 의류 쪽 유니클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이 유니클로가 계속해서 조금 사람들의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그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섬유 의료업 관련해서 현재 좀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도 단순 이슈에 따른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불매운동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지금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럼 보자고요. 좋은 사람들이 18%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속옷을 만들고 있죠. 개성공단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개성공단 관련으로 해서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뭐 작년에 다행히 흑자로 돌아섰지만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불매운동에 대 있어서의 수혜? 이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3분기 때부터 실적이 나와주겠죠? 그럼 좀 더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속옷은 쌍방울이죠.
27%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죠. 정배열 종목이에요. 그죠? 정배열 종목인데 자 좋은 사람들은 아직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정배열 종목이 좀 더 탄력이 세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당 1,700원이에요. 0.55배죠. 오늘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상승 시도가 나오거나 하게 된다라면 뭐 정고점 자리 때 이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일단 대규모 자산 상각을 했네요. 그래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한 번쯤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이격이 벌어졌어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눌림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섬유유복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불매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을 미리 선점을 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거기서 기준은 PBR 기준보다 일단 PBR보다 자산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매운동 계속해서 그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행, 맥주, 의류, 중고차 등등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업종들에서 미리 종목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자, 요즘에 어닝 시즌이죠. 오늘도 역시나 실적 잘 나온 호재로 나온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에 공시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참 말이 많았었어요. 수주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말썽도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단 뭐 2분기 영업이익이 급증이 됐다 이런 부분들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게 최근에 종목군들을 좀 보면 이게 거래량이 증가가 돼줘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줘야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좀 미흡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10시 반이 좀 안 됐는데 전일 거래량은 훌쩍 뛰어넘었단 말이죠. 일단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목표치를 더 올려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4만 원 부근대까지, 4만 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잡을 수가 있겠죠. 단서는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정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정 시에는 부담 없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35,000원 정도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고 33,000원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고 목표가를 한 41,000원대 뭐 그 정도로 좀 잡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를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벗겨내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방금의 이 가격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호실적 종목 한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분기 연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에 3% 넘게 아까 오전에 살펴봤을 때는 거의 3.86% 정도였나요? 거의 4% 가깝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한진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글쎄요. 관심이 있을까 싶은데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어제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일단 매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절 리스크 관리 자리대. 요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실적이 잘 나와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일단은
한 번쯤은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저는 확인하고 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반등 시에 매도 의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호실적 종목 콜마비엔H입니다. 앞서서 특징주로도 다뤘었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4%, 매출액도 28% 증가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현재도 10% 넘게 오르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콜마비엔H뿐만 아니라 오늘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좀 잘 가는 모습이 나와요. 화장품주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시작됐다 혹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누가 관심을 갖는다고 하나요, 혹시? 뭐 일단 상승세가 많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지금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관심을 글쎄요. 뭐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화장품이 판매가 좀 잘 된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옛 영광을 누리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는 누차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콜마비엔H가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부분들, 그것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본 화장품도 있을까요? 많이 쓰겠죠? 일본 화장품을 많이 쓰세요? 아니면 국산 화장품을 많이 쓰세요? 국산 씁니다. 또 뻥치지 말고요. 진짜예요. 있는 그대로 좀. 국산 씁니다. 국산? 네. 그러면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본의 화장품을 쓰거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불매 운동을 한다? 글쎄요, 화장품 쪽은 그냥 별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봐야 되는데, 면세점에 있어서의 판매나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다고 해요. 다만 여전히 이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OEM, ODM 업체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예요. 일단 콜마비엔H도 전고점 자리대에 왔기 때문에 한번 덜어내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을 해요. 일단 전고점 자리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일단은 한 번쯤은 덜어내고서 다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화장품 쪽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막 매수에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근데 매수에 집중됐을 때는 역별 종목군들에 있는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덜어내줘야 된다라는 거. 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되밀릴 겁니다. 그 되밀릴 거를 대비를 해서 어디에서 끊어줄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되고, 콜마비엔H도 일단 실적은 좋게 나온 거는 긍정적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서는 한 번쯤 덜어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화장품 업종 전반적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이뿐만 아니라 일본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 혹은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 장세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장세일수록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은 더 좋은 가는 전략, 이기는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민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문자와 전화 상담 방법 먼저 안내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좋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 상담입니다. 6224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명성 TNS 26,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명성 TNS 현재 17,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요. 자, 명성 TNS 오늘 장이 오르고 있지만 이 종목은 현재 움직임이 딱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종목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올해 초에 있었던 요 매물 소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2차 전지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해보고 2만 원대 초반, 뭐 2만 1,000원짜리 때 그때부터 이 돌파를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좀 힘들지만 보유를 좀 해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때 뭐 12,000원까지 좀 빠졌었는데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좀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한국전력 28,700원에 20%입니다. 네, 한국전력 28,700원에 20%요. 네네. 좀 갖고 계시다가 현재 좀 매수가 근처까지 조금 슬슬 올라오는 움직임 보여가지고 앞으로가 궁금하신가 봐요. 예. 어느 시기에 매도를 했으면 좋을까 네. 하고요. 매도 시기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전에 저랑 통화했었죠? 예. 한 달 전인가 했어요. 그죠? 그때 예.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냥 가지고 가세요. 좀 더. 예. 좀 더 가지고 가시고요. 예.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짧게 안 보고 여유 있게 봐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여유있게 내가 뭐 내년까지 벌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보유요. 보유하시고 좀 더 가져가세요, 아버님. 그럼 어느 시점에서나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매도를 할까? 일단 앞자리 숫자는 바뀌는 거 보고 결정하시죠, 아버님. 예. 3만 원은 일단 3만 원은 넘어가는 걸로 보고, 예. 지금 결국 보게 되면 바닥은 네.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25,000원 언저리 24,000원에서 한 35,000원? 뭐 요 정도 박스일 것 같아요. 박스 구간일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35,000원요? 35,000원, 25,000원, 24,000원대 이렇게 박스권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중간에 한 3만 원대 초반, 요 3만 원짜리 때 이 근처가 저항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장 상황이나 이런 전후 과정을 보게 되면 아마 3만 원짜리 때는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좀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그럼 3만 원 돌파되면 전화 한번 또 전문가님한테 전화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상담은 다시 문자입니다. 8829번님이 보내주신 네이버 가보도록 할게요. 12만 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네이버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후에 이틀 동안 거의 14%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주춤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수익권이세요. 언제 좀 매도를 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느냐 아니면 길게 보셨느냐 이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장기 투자로 매수를 하셨다라면 저는 좀 더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네이버가 금융사업까지도 발을 뻗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자리대가 정고점 요 자리대 매물 구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역지수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빠지지만 이 친구는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 15만 원, 16만 원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여유 있게 본다라면 그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한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또 전화입니다. 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CJCGV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38,700원에 10%입니다. 네, CJCGV 38,700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네요. 자, 29일 어제 장중에 좀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CGV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38,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혹시 최근에 7월 달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극장 많이 가세요? 예, 그렇고 그 2분기 실적이 그 작년 분기보다 네. 한 5,000배 정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알고 이거 매수를 했거든요. 5,000%? 예, 실적이 5,000%나 좋아진다고요? 작년 2분기는 이제 3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160억 정도 이제 나오는 걸로 봤거든요, 제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3억이었는데 올해 2분기는 한 1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이것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세요? 그리고 바닥권에 있고 이제 여름철에는 네. 사람들이 극장 같은 데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영하 좀 1,000만 넘은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럼 올라야 되는데 왜 빠질까요? 시장 영향도 있겠죠. 시장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극장은 많이 자주 가세요? 예, 지금 가끔 갑니다. 가끔 가시죠? 예. 글쎄요. 지금 경기가 좋다고 해요? 안 좋다고 해요?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소비가 좀 줄어들겠죠? 예.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영화 한 달에 한 번 볼 거 두 달에 한 번 보겠죠? 그죠? 예. 그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실적이 좋고 그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이나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려 세우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일단 종목을 선정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예. 기술적 차트의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마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중바닥 형성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거래량 늘어나고, 실적 괜찮겠구나, 전망도 괜찮구나, 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역배열이에요. 아직까지 정배열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34,000원 깨지면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예. 비중이 10%예요.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 손실로 지금 보게 되면 아무래도 38,700원이니까 한 13%, 14% 정도 되겠네요. 예.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 예.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했다가 다시 보거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한 37,000원대, 36,000원? 뭐, 그 언저리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흐름들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번 현금 만들어 놨다가 다시 진입을 하거나 할 것 같아요. 얼마에서요? 36,000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3018번님이 보내주신 LVMC 홀딩스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 2,8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현재 거의 딱 매수가요. 2,795원. 자, 앞으로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지 어떤 게 좋을까요, 멘토님? LVMC 홀딩스. 참 이거 옛날 코라홀딩스일 거예요. 아마 이 기업이. 네, 코라홀딩스. 참 이게 라오스의 삼성전자라는 칭호까지 들으면서 성장을 해왔던 섹터인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저런 얘기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주당 자산가치 7,000원대, PBR 0.35배 정도란 말이죠. 2,8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원체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뭐 지금 자리대에서 뭐 3,000원대 이상에서는 좀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파키스탄 쪽이나 이 라오스 쪽의 픽업 트럭에 대한 판매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건데, 제가 이거 예전에 체크를 하다가 체크를 못했었는데 아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기업 자체가.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3,000원대에 좀 매도를 생각해보자라는 의견을 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원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삼천당 제약요. 삼천당 제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네, 38,000원. 38,000원이요. 비중은 10% 맞으신가요? 예, 예. 네, 삼천당 제약 38,000원에 10%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38,000원에 매수하셨네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아니, 뭐 실적도 좋고 회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예. 그렇게 해서 매수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얼마 전에 삼천당 제약 상담하는 거 보니까 은행에 그 예금해 놓는 거 치고 좋은 회사니까 나눠도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자, 보자고요. 예. 종목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저도 이게 삼천당 제약이 관심 섹터이기도 해요. 예.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안 좋죠. 예. 제약바이오 쪽이 안 좋으면서 삼천당 제약도 같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37,000원짜리 대를 깨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때 방송을 손절을 계속 시청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그때 손절을 했어야 되네요, 그러면? 3,700원이 이탈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아. 근데 그래요. 지금 일단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삼천당 제약을 보게 되면 계약에 대한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비중 10%시란 말이에요. 예.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만약에 어머님이 장기 투자에 대한 목적으로 만약에 그 은행 금리보다도 괜찮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일단은 뭐 길게 보신다는 생각으로 봐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근데 지금은 그 손절가를 정해주시면 지금이라도 팔려고요. 왜요? 은행 금리보다 낮다고 말씀을 드려서 매수를 하셨다는데 이제 지금은 손절 생각을 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요새 제약주가 안 좋다니까 네. 사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더 내려가면 사야 되나, 그게 궁금했어요. 어머니 그 바닥 나오게 되면 어머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머니 시장 빠질 때 절대 못 사고 지금 시장 빠지니까 어머니 손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답답네요. 맞잖아요. 예. 그죠? 예. 빠질 때 더 못 산다니까 어머니? 나 같으면 그냥 갖고 있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아, 그냥 갖고 있을까요? 그냥 갖고 있어요. 뭐 지금 여기서 지금 이미 10%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죠, 어머니? 예.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삼천당 제약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잘 가라는 의미로 구호 한번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네, 하나, 둘, 셋, 가자! 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빠르게 좀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 호텔신라 83,000원에 15% 맞으신가요?
예, 예. 네, 호텔신라 83,000원에 15%. 현재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호텔신라 좀 계속해서 요즘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그 호텔신라 그 상담 전에 한번 받지 않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매수하신 이유가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아, 그 서비스업이라고 그거 신라 호텔 샀는데요. 그게 종가가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다음에 얼마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종가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한 5천 정도 빠졌는데요. 네네. 복구할 수 있나요? 아, 이게 더 빠지겠냐 아니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단기로 보셨고, 예. 그죠? 예, 이제 움직일 단기로요.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었고, 그죠? 예, 예, 예. 단기로 보시려고 하게 되면 예.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돼요. 단기로 보시는 거라면. 막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하셔야 되고요. 이거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일단. 한 76,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 있어 보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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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좀 기다리셨다가 82,000원짜리 때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빠졌어요, 이렇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반등은 좀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매수가 정도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럼 그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세요.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투자하시고요. 전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잔소리 방송은 끝나지만 잔소리는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클릭하신 후에 센플러스 주식 잔소리 혹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전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들어오시면은 앞으로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시황 리딩, 시황 분석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